그 다음 봅니다. 우리 이제 경매에서 구법 사건, 신법 사건이 이게 2002년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죠. 옛날 IMF 때하고 지금하고 구별을 해봅니다. 해보면은 IMF가 지나면서 97년도 IMF 터졌으니까 5년 뒤에 이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IMF 때는 주로 주로 낙찰자 위주로 임차인 위주로 많이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지금은 여러분 낙찰자 위주로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 명도 소송하는 것도 옛날에는 임차인들은 명도 소송해야 되거든. IMF 때는 낙찰 받아가지고 쫓겨내는 한께는 뭐 다가오 같은 거는 아가씨가 아침에 받았는데 임차인이 10명인데 소송해야 돼. 소송 법원에 가서 그 1대10으로 소송하니까 우짜니까 법정에서 만나니까 야 너 방기 조심해 이러겠죠. 그러니까 IMF 때는 이게 이제 임차인 위주로 법을 바꿔놓은 것을 지금은 전부 다 낙찰 위주로. 지금은 1대10이라도 인도명 신청하면 바로 열흘 만에 바로 뭐 결정은 넣어버리죠. 옛날에는 인도명 신청하는데 결정 받는데 10명씩 하려고 하면 송달도 안 되지 이러면은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급입니다. 꺼버리는데 지금은 신청하면은 인도명 신청하면은 판사님이 법원에서 3일 이내에 인도명 결정 내주도록 그래 됐어요. 그러면 늦어봤자 일주일 열흘만 있으면은 1심 판결문에 비규조락하는 판결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예로 아파트 34평짜리다 그 뭐 2, 300 주고 이야기 안 되면은 알았다. 그럼 뭐 집행관 사무실을 줘버리면은 알아서 칠하는 거거든요. 그 날짜가 정말 그 1심 판결문 받는 날짜가 10일밖에 안 돼요. 10일. 그게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은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옛날 비하면은 아마 쉽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거 한번 봅니다. 조금 상식적인 것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까만 거는 구법 사건, 빨간 게 지금 현재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옛날 민사소송법에 조금 끼워놨다가 이렇게 별도로 띄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으로 이제 2002년 7월부터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옛날에는 낙찰되고 일주일 이내 해라 배당 요구를까지 했습니다. 그걸 바꿨습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경매되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경매되고 2월 이상 3월 이내니까 2개월 한 보름 이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3개월 넘어버리면은 임차인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배당을.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경매들 하면은 제일 중요한 요구입니다. 특히 임차인들하고 임금 채권자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철회는 종기 이후에 철회는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옛날에는 복잡했어요. 6개월 이내에 쫙쫙 사는데 복잡한데 그걸 다 바꿉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 뭐 간단하죠. 예로 이제 전세권 1억 해놨어. 해놨는데 설정도 없을 때 내가 전세권 1억 해놨죠. 아파트에. 그러면은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요건 인수가 되는 거고 낙찰자에 배당 요구를 해피면은 나겠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자 역으로 배당 요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인수 이말이요. 배당 요구 안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1억이 인수니까 예로 2억짜리 아파트에 1억짜리 전세권자 있어요. 배당 요구 안 해서 경매 보니까 그러면은 1억이 인수니까 낙찰가는 한 5천만 원 정도 낙찰들어요. 그거는 모르고 1억 5천 들어가 빼면 뭐 됩니까? 2억 5천 사죠. 그럼 이걸 사면은 사모님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잘못 빠무때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경매 방식. 경매 방식은 이제 호가 경매 요거는 주로 동산할 때, 동산 경매 때는 호가고요. 주로 99%가 기일 입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각 기일에 이제 기일 입찰 쓰죠. 요거 이제 기일 입찰, 그죠? 여기 쓰고 있죠. 요거 쓰는 것이 이제 기일 입찰, 그죠? 기일 입찰표. 요거 씁니다. 요게 기일 입찰이고, 기간 입찰은 잘 안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보증법입니다. 매수 보증. 최저 매각 가격 신청. 옛날에는 예로 2억짜리가 1억 들었다 하면요. 1억 3천에 산다 하면은 1,300만 원 입찰 보증금 필요했어요. 지금은 1억에 떨어졌다 하면은 떨어진 금액의 10%니까 최저 매각가 10%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1억 3천 쓰더라도 입찰 보증금은 얼마요? 떨어진 금액의 10%다. 그죠? 그걸 우리가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을 큽니다. 10분의 1. 그래서 떨어진 금액에 1,000만 원 가져가면 되지 1,300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꼭 안 되나? 그건 아닙니다. 10분의 1 이상은 되는데 10분을 해서
1,000원이라도 모자라면 또 안 돼요. 그게 일단은 10분의 1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구독션에서는 반올림 많이 나왔다. 반올림을 예로 뭐 39만 6천에다 뭐 1,04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1,039만 6천인데 1,039만 원만 였고 6천 안 넣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 떨어지는 금액에. 자, 적시한 거 하고 있다. 기분 나빠요. 매각을 부르겠어. 그럴 때는 여러 농지형을 못 받아냈다고 매각이 불허됐어. 그럴 때는 이제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되느냐? 모든 사람 내는 게 아니고요. 매각 허가 결정은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되고 농정을 못 냈다고 매각 불허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각 불허가 대해서 항고하시는 것은 항고 보증금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매각 불허가 결정은 항고 보증이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매각 결정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걸고 기각이 되면은 채무자 소유자는 100% 반환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나머지 예로 임차인이 항고했는데 졌다 이러면요 연 12%를 반환을 안 해줍니다. 금년 9월날 바뀌었어요. 연 12%. 그래서 항고보증금은 기각이 되면요 이 연 12%도 요거도 매각 대금의 12%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뭐 2심 3심을 1년 정도 껐다가 기각됐다 하면요 거의 자기 들어간 거는 100% 못 받는답니다. 매각 대금의 납입된 금액이 12%가 아니고 매각 대금의 12%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알겠어요? 이 빼는 이율이 내가 넣은 금액의 12%, 그죠? 항고 보증금 넣었는데 거기에서 12% 빼냐? 그게 아닙니다. 매각 대금, 매각 대금에서 12%니까 예로 1억이 뭐 1,200 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년에 1,200만 원짜리 빼비겠다. 그걸 빼니까 보통 납입된 금액은 항고 보증금은 6개월 한 1년 지내 빼면은 제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 계산을 빼는데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기일 요걸 기한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35일 뒤에 오후 2시 오후 2시 돼야 35일 뒤에 잔금을 넣습니다. 제가 1시에 가도 법에서 안 받으죠. 지금 김해치아가 팩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못 받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 받고요. 15일부터 35일 사이에는 언제든 내시 됩니다. 언제든지 내시 되고, 근데 땡이 낸다고 좀 빼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공제주는 없고. 그래서 자, 산을 낙찰 받았죠. 낙찰 받았는데 방금 다시 가본 게네 금이 튀어나와. 건강이 있어 본 게네 밑에. 그러면 잔금을 빨리 되겠죠. 그럼 며칠만 내느냐? 빨리 내라 해도 낙찰 받고 15일 지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낙찰 받고 7일 뒤에 매각 결정하죠. 그 다음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적시 항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립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항고하는 사람 없으면은 15일부터 35일 사이 그때 잔금을 넣습니다. 15일 30일 사이. 그래서 보통은 35일 뒤쯤 내죠. 그래서 보통 그때 이제 경락 잔금 대출이 뭐 한 60% 정도 전후해서 보태고, 여러분이 처음에 10분 했죠. 그 다음에 한 30% 자기 자금 넣고 은행에서 대출 60% 였고, 그리고 잔금 보통 넣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은 낙찰 받고 한 35일 뒤다 됩니다. 그러면 15일부터 35일 사이에 그때 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너가 내면은 또 연 12% 페널티를 물어야 돼. 그죠? 지연이자 쪽으로 물어야 됩니다. 너가 35일 넣어버리면은 한 달 정도 연 12%또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지급하면 상계 신청을 하겠다. 전에는 대금 지급기일이 이것도 안 됩니다. 매각 결정 기일이, 그러니까 낙찰받고 7일 이내에 차액 지급 신고서를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로 3억짜리 아파트 2억짜리 임차인을 사래요. 전입 확정을 잘했어요. 전입조건이 하고. 지가 이제 배당 요구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한 3천에 떨어지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뭐 한 4, 5천만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가 욕심이 납니다. 2억 5천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2억 5천짜리 2억짜리 세입자가 2억 5천에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뭐 1등이 됐어요. 어떤 간에 1등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만 내겠단 말이죠. 차익 지급을 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특수한 지급 방법의 상계 신청인데, 예전에는 대금 지급기일까지 낙찰 받고, 그죠? 대금 지급기일을 하면 되는데 지금 땡깁니다. 땡겨갖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났다가 이게 일주일 이내에 상계 신청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내가 10% 걸었고 한 달 뒤에 90% 또 내놔야 돼. 내고
또 뭐 20일 뒤에 배당 때 뭐 2억을 받아내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죠. 힘드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세입자들이 자기가 고가 낙찰을 받고 상계 신청을 원할 때는 차액 지급 신고서를 일주일 이내 제출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매는 아직 제도가 없어요. 공매는 여기 아직 허용 안 되고 있습니다. 공매는 세입자가 낙찰 받고 상계 신청하더라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100% 잔금을 다 내야 됩니다. 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아가야 되고 그래서 보통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 대출 받으면은 뭐 중도상수수로 또 막 갚는다고 또 내야 되고 그죠? 1.5%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옛날에는 잘 보세요. 옛날에는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 경매되고 부동산 점유에 대해서 인도명이 됐는데 IMF 지나고 2002년도 7월 1일에 민사집행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요. 대금 납부 6개월 이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에 대해서 인도명. 특히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원에서 점유할 때는 제외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자 됩니다. 그래서 옛날 IMF 때는 후순위 임차인이 인도명령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 신법 경매를 하면서 바꾼 것은 후순위 임차인도 인도명령 대상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가 명도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특히 후순위 임차인이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포함됐다. 자, 그 다음에 재산 명시 절차. 그죠? 내가 판결문가 있는데 절마가 돈을 안 줘. 그러면은 보통 신청하는 것이 재산 명시 절차입니다. 요거는 그 판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가지고 신청하면은 주로 99%가 소환장 받고 법정 와요. 안 올 사람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20일 이내 불신 근무하다가 잘못 걸리면은 교도소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재산 명시 절차 요거 신청은 아주 판결문 가는 사람은 채무자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면은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법정에 와서 재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줘. 손 들고 있다 없다 그거를 다 밝혀야 돼요. 만약에 또 잘못하면은 거짓으로 허위의 재산 목록 제출 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채무자 도밀 사람 지급명령 받은 그 피고 채무자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있다 없다 법원에서 선서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다 목록을 다 제출하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재산 명시 절차라 이랍니다. 이제 그때는 양식이 재산 명시 신청권은 양식이 있어요. 법원에. 거기에다가 판결문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하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연락합니다. 가서 법정에 출두하라 그러면은 거의 막 95%는 다 출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20일 이내에 감치에 찬다 이 말이거든요. 교도소 갈 수 있으니까 아차하면은. 그래서 보통은 다 와요. 그래서 혹시 돈을 못 받은 사람은 판결문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재산 명시 신청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 또 기간이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언제 며칠 이내에 해야 됩니까? 그건 없고 조건이 판결문이 첨부를 해야 된다면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돼도 별 효력이 없더라 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채무자,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약한 것 같아요.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자, 그 다음 봅니다.